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아침 7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제목이 여야 모두가 여당 야당 모두가 전국 50여 곳에서 수백 표 차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서울 격전지의 여야 격차가 5차 범위 내로 나타났다. 총선의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일보,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지난 1일부터 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양천갑, 도봉갑, 마포갑 지역에서 여야 후보가 5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5차 범위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에서 14% 정도로 앞섰던 곳이 여론조사에서 지금은 4.4% 5차 범위 안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국 50곳이 그런 것이다. 전국의 50곳이 5차 범위 안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선일보가 몸이 좀 달았어요. 조선일보가 몸이 달았습니다. 조선일보가 몸이 달았고 이제 걱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남은 일주일 동안 뭔가 좀 이렇게 여당에 유리하게 윤석열과 한동훈 유리하게 뭔가 좀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선은 1% 차로 정확도가 여론조사가 대선의 경우 1%차 정확도가 있지만 총선은 항상 예측을 벗어났다. 접전 지역 수십 곳이 승패가 혼미스럽다. 남은 일주일 새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문제는 뭐냐면 보수층이 체념하느냐, 이제 끝났다고 체념하느냐, 아니면 보수의 결집판에 따라 정권이 남은 3년이 형편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도 또 한 차례 사람들 놀라게 할 것이니 궁금해진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막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최대한 결집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하심을 쉬게 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불통의 성난 유권자가 총궐기에서 여당 백석이 무너지는 비상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해도 제 의결로 강제할 수 있고 입법을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방침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그 운명의 갈림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는 겁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네. 제가 조선일보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평소에 좀 잘하지. 평소에 윤석열과 한동훈을 그렇게 윤비어천과 한비어천가를 불러대지 말고 윤석열의 잘못한 점, 한동훈의 잘못한 점을 따끔하게 계속해서 질책해 왔다면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언론의 본연의 자세로 계속 정권을 비판해 왔다면 이렇게 코너에 몰리지 않을 거예요. 백석이 무너지면 탄핵이 될 거고, 탄핵이 되면 윤석열 감옥에 갈 거고, 한동훈이 감옥에 될 거고, 계속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지지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찬양을 불렀던 조선일보도 힘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언론이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코너에 몰린다는 겁니다. 이제 조선일보는, 우파 국민들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으니까 이제 그냥 체념하지 말고
백석은 무너지지 않도록 좀 표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조선일보입니다.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평소부터 비판적 자세를 유지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찾아냈습니다.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조용환 씨의 글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 몽골 기병은 약탈하고 해결한다. 영토는 넓어지지만 몽골 기병이 다녀간 곳은 황폐해진다. 라면서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몽골 기병은 약탈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다. 영토는 넓어질지 모르지만 황폐해진다.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조홍천 의원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용환 씨가 말을 더 덧붙였어요. 우익 세력을 괴멸시킨 윤석열은 이번엔 의료계 끝내 나라를 황폐할 것인가? 윤석열은 타도돼야 한다는 글을 조홍천 의원의 글에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 조홍천 의원의 말을 듣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은 우파를 괴멸시키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의 수뇌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약 200여 명이 넘는 우파 인사를 모두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괴멸을 시켰어요. 우파 인사 중에 누구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한동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나서 우파가 괴멸되고 있습니다. 뭐 인천 연수구의 민경호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태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자기 주변에 무슨 비상대책위원들 끌어모은 사람 보면 전부 좌익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냐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사 출신이고 특수부 검사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한 일을 보면 우파를 괴멸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나가면 우파가 다 죽어. 다 쫓겨나. 감옥에 가. 이게 지금까지 윤석열과 한동훈이 보여준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석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이런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죽는다. 한동훈은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뭐 사전선거는 또 내일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백석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백석을 못 넘기면 탄핵되고 감옥에 갈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감옥에 갈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단히 혼란스러워지겠죠. 이것을 막는 길은 누가 해결했냐? 한동훈이가 해결해야 합니다. 한동훈이도 이렇게 상황을 나쁘게 만든 1등 공신입니다. 저는 한동훈이가 그만둬라. 즉 대선 후 주자로 나서지 않겠다는 대선 불출마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다음번 대선 주자들을 제가 열거할게요. 모두가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이 검사입니다. 한동훈이 검사입니다. 홍준표 검사, 그 다음에 황교안이 검사예요. 제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검사 대통령을 뽑아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마 지겹다는 어제도 댓글이 들었어요. 이제 검사 지겹다. 검사, 특히 특수부 검사는 보는 눈이 뭐냐? 국민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국민을 피의자 다루듯 하는 겁니다. 모두 범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범죄자로 보이고 다 범죄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석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직도 반성 안 해요, 윤석열이. 한동훈이 아직도 반성 안 합니다. 한동훈이 나도 억울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세동이가 죄송합니다. 장세동 씨가 전두환이 앞에서 나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한 일 본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도 살고 한동훈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은 한동훈이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나 대선에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희생하는 것, 그거 이외에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방법이 또 있으면 여러분 그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검사, 원유룡 검사, 홍준표 검사, 황교안 검사 다 특수부 출신들이에요. 공안 출신이고. 다음번에 국민의힘을 찍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동훈이가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뭐 그럴 위인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갑니다. 페이스북에 유명한 저널리스트 강석두 교수가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 천공 스승께서 2,000명의 30%인 600명만 증언하라고 하네요. 아무것도 아닌 약한 주제에 2,000명을 고집하다가는 윤석열은 타도당한다네요. 즉시 윤석열은 명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유튜브에 가서 천공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천공 스님이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을 잠깐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이 동영상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15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찾았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찾았습니다. 자, 찾았어요. 천공 스님이 출연하는 그 유튜브입니다. 의료 분쟁 때문에 3분 31초 대에 있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라도 해주십시오. 전부 해줘요. 의사들은 지금 이런 지혜를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2,000명을 지금 하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3대 7로 해가지고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갖고 요번에는 요 30%만 좀 정원을 합시다. 이러면 정부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용하겠습니다. 천공스님께서 30% 하라는 거예요. 2, 3은 600명입니다. 제가 논평을 좀 할까 하다가 제가 논평하는 것보다는 아까 강석두 교수의 논평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천공이라고 하는 분의 그 발언에 대한 강석두 교수님의 논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논평하셨어요. 권력층이 하는 짓을 보면 지금이 구한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주술이 판을 치고 무당이 들락거리고 권력자들은 국법을 어기고도 고관이 되어 국정을 쥐락펴락한다. 이것이 강석두 교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천공이라고 하는 분의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강석두 교수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제가 그 강남에 가서 그 내일로 미래당의 7번 강남벽 후보 양한별 후보의 선거 운동을 좀 도와주러 다니다가 깜짝 놀랄 그 현수막을 발견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현수막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 보면 국민이 승리하는 사전투표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 사전투표는 4월 5일, 6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붉은색이에요. 국민이 승리하는. 근데 저는 이 현수막이 이상하다. 저는 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선거법을 뭐 달다 외우듯이 하는 사람이고, 이 현수막은 지금 붙일 수 없는 현수막이에요. 이 현수막에는 게시자가 누구인지, 게시기관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지금은 붙일 수 없어요. 선거기간에. 여러 장이 있습니다. 자, 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꾸만 이상하게 나가는데. 예. 여기, 국민이 승리하는 사전투표.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쪽 야당에서 붙인 것 같아요. 무능 바로잡는 사전투표. 시내 곳곳에 붙어 있어요. 예? 민생 살리는 사전투표. 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사전투표에 나가달라라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붙인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하고 있죠? 저런 거 처벌 안 하고?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까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석종대 씨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서 사전투표장에 불법 카메라 발목 붙이게 해라, 엄벌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석종대 씨는 뭐냐면 부정선거 철저 조사한다면서 약속부터 지키고 그런 말을 하라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에도 사전투표하라고 독려하신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사전투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니까. 자, 오근호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춘천 동래면 사전투표 첫 번째 날 1379표가 가짜였고, 양산 삼선동은 1147표가 가짜였고, 노원 상계 10동은 590표, 송파구 삼전동은 331표가 가짜였다. 그 근거를 댑니다. 이것이 근거라, 왜 가짜인가의 근거를 오근호 씨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춘천 동래면은 발급기가 한 대였기 때문에 쉽게 발각이 됐고, 양산 삼성동과 상계 10동은 14시간 동안 바깥에서 카메라를 찍었더니 사람의 숫자를 지쳐서 발각이 됐고, 송파 삼전동은 참관인이 꼼꼼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됐다는 겁니다. 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오리발을 내미는 중앙선관위와 이를 은폐 묵인하는 언론사, 경찰, 검찰, 법원, 정당, 대통령은 모두 국민 살해범들이다. 전부 사형대에 올라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오근호 씨의 근거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사전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외 투표율이 62.8%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4.7%밖에 안 된다. 선관위가 과대 포장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번 22대 총선이 제외 선거, 즉 해외에서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밝혔다. 2일 밝혔습니다. 그저에.
현행 재외선거를 처음 치른 2019년 19대 총선 이후 총선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투표율 62.8%는 전국 단위 선거의 국내 투표율과 거의 비슷하다. 외국에서 어떻게 이런 투표율이 가능할까? 이는 제외 국민 10명 중 6명이 투표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외 국민 투표는 국내 투표와는 달리 선거 전에 공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를 거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데 62.8%는 이 등록 인원 대비 투표율이다. 실제로 전체 제외 국민 197만 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2,92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4.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0.8%로 부풀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가 자기들이 뭐 일을 열심히 한다. 뭐 파견 나가고 그래요. 이게 중앙선거관리가 하는 짓입니다.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뭐 아마 한 20여 차례 아마 이걸 보여드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보이십니까? 이게 유언장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자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유언장. 이거 여러분 보이세요?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1심 법원, 2심 법원에서 모두 다 아주 잘 읽는데, 잘 읽었. 이거 잘 읽. 이거 누가 누구에게 유언한다라는 걸 아주 글자를 잘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저는 기사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이거 못 읽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은 이걸 읽었어. 이거는 재산은 당신이 거야 라고 판결을 내렸어. 이거 억울하잖아요. 대법원에 갔어. 대법원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심리불속행 쓰레기통으로 버렸어. 1심하고 2심 법원에서 잘 했잖아. 안 봤어. 대법원 판사들도 대법관들도 이거 안 보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판사들은 초능력자들이야. 아주 잘 읽었어, 이걸.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대단히 대한민국 사법사상 대단히 중요한 건입니다. 무려, 자, 읽어드릴게요. 자필유언장 사건은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만 14년 동안 5차례의 소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위원장 문서 검증 기일을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법원 동관 558호 법정에서 이거를 문서 검증을 합니다. 한 차례 연기했어요. 이거 사람들 관심을 끊지 않기 위해서 사전선거 하루 전날 하는 거예요. 자, 1차 내지 4차 소송에서 1심 판사 3명, 2심 판사 3명, 3심 판사 4명, 합계 40명이 되는 판사, 대법관들이 12차례나 판결문을 선고했습니다. 그들 모두 한결같이 자필위원장의 그 글자들이 무슨 글자들인가를 구체적으로 요거는 무슨 글자, 요거는 무슨 글자, 요거는 무슨 글자라고 판시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을 반복하였습니다. 자필위원장 사건은 사법부의 흑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필위원장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4차례나 반복된 소송에서 그 법리를 밝히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판사들이 잘했잖아. 그럼 무릎을 쓰레기통으로 버려요. 대법원에 가면. 그대로 방치하면 후손들도 법원이나 변호사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져 우리 사회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산 증거입니다. 1차 소송 제1심 재판부 1차 소송 제1심 재판부가 지정한 필적 감정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고 자필위원장의 필체가 일관성이 없어 그 필체가 돌아가신 분의 필체인지 여부가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감정인이. 2차 소송 제2심에서는 첫 번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0년 이상 필적감무 업무에 종사한 베테랑 필적감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읽을 수 없는 글자들 때문에 유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감정을 했어요. 또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이 작성한 글에는 이렇게 했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유언은 무효이고 증인이 증언으로 유언을 인정할 수 없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독일, 오스트리아 판례를 인용한 의견서 또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 2, 3, 4차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 모두 전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거는 돌아가신 분이 자필이고 유언 내용 식별이 충분하다라는 실로 황당한 판시를 거듭 반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거 억울하다고 상고심에 올라오면 대법원은 상고 이유조차 기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상고 이후 무기재, 불기재, 무선고, 상고가 판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요? 보이는 게 아니라 읽으실 수 있어요? 1심하고 2심 판사는 이거 잘 읽었어. 사법시험 판을 정도 통과할 정도면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무려 14년 동안에 이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계속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 오늘 2시 반에 문서 검증이 있습니다. 이거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문서 검증이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200 동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동관 558호. 서울중앙지법 동관 558호에 한번 시간 있으면 가보시기 바라요. 판사가 저거 읽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재판의 꼬라지입니다. 자, 이 100석을 넘기지 못하면 윤석열은 탄핵될 겁니다. 감옥에 갈 거고 아마 김건희 씨도 감옥에 갈 거고 한동훈이도 감옥에 갈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일을 피하는 것은 한동훈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사전선거, 모레도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